네, 교수님 주린이 관점에서 저도 궁금하고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유지되는 예를 들어 뭐 5%대 아니면 뭐 7%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2, 3%대다가 갑자기 분기 실적이 좋아져서 뭐 10%까지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급등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그냥 꾸준히 유지되는 기업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일 거라 보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영업이익률이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업과 갑자기 어떤 분기 실적이 위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좋아지는 기업을 굳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업이익률의 그 꾸준함 정도는 예를 들어 금융기업들이 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흔히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는 배당주로서의 또 효과를 좀 발휘하는데 사실은 그 영업이익률이 이미 좋고 항상 유지된다는 건 이미 영업 실적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측면에서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을 때 주가는 탄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의 특성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다. 이게 좀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꼭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더존 비전의 사례인데요. 이 클라우드 사업으로서 확장을 많이 모색하죠. 기존에 ERP도 하고 이제 이런 회사인데 클라우드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코로나라 이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신사업으로 아직은 이제 코로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좀 자제하고 있죠. 이제 이게 좀 완화가 되면 오히려 탄력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가의 그 2013년부터 꾸준히 2020년 초반까지의 주가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정확하게 이게 무슨 공식이 아니고요. 주가가 탄력받은 구간을 한번 보면 2번, 4번, 6번 구간입니다. 그때 영업이익 성장률만 좀 유심히 보면 2번 구간의 성장률이 41%입니다. 41%. 전년도의 12%에 비해서 갑자기 41%나 성장합니다. 이 영업이익 성장률 10% 성장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ERP 매출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폭증했었던 거죠. 저희도 우리 뭐 쓰고 있는데 원래 그 전에 또 이렇게 나도 회사를 뭐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직원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이거 아니면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세무 전문 다 이것만 세무 재무 전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문에다가 워낙 또 쉽게 잘 돼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거 아니면 나 일 못해 이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거밖에 못할 줄 모른다 그러고 그 정도니까 이게 진짜 거의 과점이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뭐 중소기업 ERP의 최강자죠. 대체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불가죠. 그래서 그래서 다른 거는 일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최강이다. 잘 말씀하셨는데 큰 기업들은요, 대기업들은 자체 ERP 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은 삼성 SDS, 그다음에 LG는 LG CNS 뭐 그런 큰 ERP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요즘 옛날에 기장도 안 믿고 된다 정도라고 솔직히 뭐 그래서 다 그래서 세무사에 맡기면 세무사들도 할 일이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뭐 그렇군요. 오히려 뭐 비용도 더 절감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 더존 패키지를 써본 적이 없는데 또 대표님이 이 말씀하니까 좀 많이 배우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걸 알았을 때 빨리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왜 투자를 안 했나 사실 일상생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간과시하고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4번, 6번 구간에서 여전히 이익률이 좋고 이 구간에서도 6번 구간에서는 이익률도 24%, 이게 좀 규모가 이제는 점점 커지니까 24%만 돼도 훌륭한 거죠. 20% 넘는다는 거는.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으면 특히 규모가 클수록 좋다, 믿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업이익 지표를 한번 세코닉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주린이는 재무제표를 찾지 않고도 손쉽게 10초 안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증권사 HTS와
또 네이버 금융 같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제표는 야후를 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증권사 HTS, 이거는 키움증권의 케이스인데요. 세코닉스 쳤죠. 종목을 여러분들 다 칠 수 있을 거고, 거기 보면은 기업 분석면이 있어요. 기업 분석을 치시고 컨센서스를 누르셔도 되고 재무제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재무제표를 누르시면은 전분기까지 2020년 9월까지, 물론 분기별 자료도 있고 연별 자료도 다 제공됩니다. 저는 분기별 자료를 참고로 중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신 정보니까. 자, 한번 보시면은 컨센서스를 지금 눌렀습니다. 2020년 3월, 6월, 9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직 실적 발표 안 됐죠. 그 예측치가 나옵니다. 이거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의 평균입니다. 이 자료 꼭 소중히 살펴보십시오. 시장 컨센서스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주린분들께서 많은 질문하죠. 시장 컨센서스가 도대체 뭔데요? 컨센서스란 말 모르겠어요.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많죠. 거기에 다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세코닉스의 이익을 예측한 매출액과 그분들의 그 값을 다 평균한 겁니다. 현재까지. 그게 좀 바뀝니다. 이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4분기 매출액은 1120억. 영업이익은 18억이 되는 거죠. 이걸 꼭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금액보다 더 잘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것보다 현저하게 안 나오면 어닝 샥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나 컨센서스를 누르시면 매출액 보실 수 있고요. 분기별로 영업이익 보실 수 있고 당기순이익 보실 수 있죠. 자,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분기 이어 3분기는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우리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꼭 강조했듯이 턴어라운드 기업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주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똑같은 방식으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지금 4분기는 뭘 보고 있냐? 턴어라운드 돼서 흑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확대되면 좋죠, 물론.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뭐 일시적으로 막 그렇게 확대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유망하다. 근데 이제 세코닉스 종목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재무제표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지만 이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어떤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갖춘 그런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둬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분석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턴어라운드 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따가는 뭘 볼 거냐면 이 턴어라운드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 우리가 뭘로 본다고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을까요? 현금 흐름. 그렇죠. 현금 흐름, 특히 영업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또 네이버에서도 똑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는 네이버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금융이 가장 잘 돼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코닉스로 종목을 치시면은 네이버 금융에 가서 세코닉스 종목을 치시고 종목 분석에 가시면은 요 파이낸셜 서머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종목 분석 안에. 그러시면은 보면은 매출액도 딱까 분기처럼 다 나오고 영업이익도 다 나오고요. 당기순이익.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죠. 이익도 흑자 전환. 여기 시장 컨센서스도 다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확인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뭐 시차가 좀 있겠지만 컨센서스는 어차피 합계가 이루어진 금액이니까 아까 키움 HTX의 값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세코닉스의 한번 진짜냐 가짜냐를 한번 주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올랐던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 3분기가 실적 발표가 11월 16일 이날이었는데, 이게 이 주가가 아마 멈춘 기간에 대표님께서 아마 관심을 좀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벌써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급등합니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고 진짜면 반드시 반영됩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오르기까지는 이 세코닉스의 앞으로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좋다, 믿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어떤 믿음이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경쟁사가 예. 많이 올랐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은 뭐 신고가로 계속 하다 보니까. MC넥스 말씀. 네, MC넥스. 그렇죠. 신고가입니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이렇게 가는데 못 갈 거 없는 거죠. 같은. 근데 이제 카메라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 모듈도 하고 뭐 자동차 모듈도 하는데 얘는 모듈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익계는 상당히 줄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아까 본 거랑 똑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은 1,1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29억, 당기순이익 32억이 되는 거죠. 컨센서스 보셨죠? 이거는 앞으로 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정도, 매출액도 유지된다라는 유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아직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다시 적자로 환원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죠. 이익 얘기지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분기가 나오기 전에 실적을 알아내려고 제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기업 탐방도 하시잖아요. 탐방도 예.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느낌상으로는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제 뭐 이렇게 노하우긴 한데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분기 실적 발표 한 달 전으로 실적 조사를 해야 돼요. 아, 실적 그렇군요. 조사를 전화를 해서 유도신문을 해요. 예. 유도신문을 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뭐 적자가 날지 안 날지 뉘앙스로 알아냅니다. 뉘앙스로.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회계 공부를 재무제표 공부를 하시니까 다음 분기 항상 실적 발표 한 달 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전화로 미리 체크하셔서 약간 뉘앙스를 터득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뭐 예. 얘기하도록 하고 예. 하여튼 제가 봐서는 4분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예,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예. 뭐 또 올해는 또 예상치는 좀 뭐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고 2021년도는 괜찮을 수 있다. 네, 일단 예. 4분기는 안 좋을 수 있다. 예, 예. 이게 뭐 여기서 적자로 전환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봐야 되고 뭐 첫 번째가 예를 들어 영업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사업적 전망이 괜찮냐 아니냐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3분기 영업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157억이죠. 전분기는 엄청난 적자였죠. 영업 현금 흐름이. 이거 좋아진 겁니다. 장사가 잘 된 겁니다. 진정한 턴 어라운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연도별입니다. 2017, 18, 19, 2020년, 18년 정도부터 보면 여기 2017년 좀 좋았는데 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지금 봐지고 있고요. 요거 이제 2분기에 큰 적자가 있긴 해서 2020년도에는 영업현금으로 한번 4분기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영업현금 흐름을 3분기에 집중해 볼 때 장사는 잘 되고 있다. 이 턴어라운드 되었는데 가짜 턴어라운드 된 경우를 전 시간에 잠깐 봤지만 한 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왜 중요했는지 다우 데이터 사례인데 2018년, 19년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내내. 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 2018, 19년에 영업 흑자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2018년은 뭐 나쁘지 않고 2019년엔 큰 성장을 했어요. 큰 성장을 했는데 크게 빠졌죠. 근데 이게 왜 빠질까?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겠지만 진짜 실적인지만 하나만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간단하게 영업현금 흐름만 보자. 2018년에 어떻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여기 보시죠. 이거 억이 아니라 1조 5천억 원에 가까워요. 예. 엄청난 겁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는 마이너스 70%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감소할 회사가 아닌데. 거의 만족한 게 아니라 3조까지 더 예. 내려가죠, 손실이. 그 성장률, 감소율이죠. 100%가 넘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진짜 발표된 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장부상의 이익이었겠구나 하는 추론 정도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던 그 내용처럼 세코닉스의 3분기 영업 현금 흐름은 진정한 흑자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다른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진실은 영업 현금 흐름에 말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우 데이터가 이게 밑에 키움증권 자회사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키움증권의 데이터 시스템을 주로 이제 있죠.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긴 합니다. 교수님, 저 영업활동 현금으로 157억은 3분기 한 분기만 해당되는 한 건가요? 분기예요. 아니면 1, 2, 3분기 누적인가요?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만요. 예. 네네. HTS도 그렇고 네네. 네이버 금융도 그렇고 당 꼭 분기 당분기 것만 나오는 것만 거죠? 제공합니다. 연도별로 또 그 연도만 제공합니다. 네네.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누적치예요? 뭐 네. 분기예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것도 좀 네. 그거는 꼭 재무제표를 그 다트에 안 들어가셔도 MTS나 HTS에 이렇게 이 정도는 다 나오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우리 배 대표님 말씀대로 꼭 그 HTX나 요즘 MTS에서 엄청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출석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는 MTS, HTS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컨센서스까지. 예. 근데 실제로 차트는 그렇게 보시는데 재무제표로 들어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용어 자체가 싫대요. 네, 그러네요. 네, 재무제표라고 써 있는 그 말에 보기가 보고 그렇죠. 두려운 거죠. 예. 저희들 거짓말. 이거부터 보고 차트를 보는데 대부분 차트를 보고 안 보는 맞습니다. 네. 급등주의 발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 발굴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아까 그 초두에 그 김수홍님께서 질문하신 턴어라운드 기업을 또 하나 정도 더 소개를 해달라고 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의 좀 흑자 이후에 전환되는 모습을 잠깐 봤으니까 풍산에 마찬가지로 그 철강이 아니지만 비철, 뭐 구리나 뭐 동 뭐 이런 거를 다루는 풍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풍산을 보시면은 1분기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16억. 매출액은 지금 현재 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좀 유지되거나 오르는 편이고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죠. 벌써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에는 그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매출액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32억. 그래서 소폭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는 2분기부터 이미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영업 흑자 반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특징이 3분기에 보시면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네, 그 사유를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거 잠깐 볼까요? 그 원인을 여기 보면은 키움 HTS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거 다른 그 네이버 금융에도 다 나옵니다. 요거 내역이 나오는데요. 순이익에서부터 조정한 내역인데요. 여기 자산의 감소면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자산의 감소가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산의 감소가 좋은 거예요. 플러스예요. 자산이 감소되면 좋은 거죠. 이게 플러스로 됩니다. 현금이 늘어납니다. 증가하면 마이너스예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표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감소될 때 플러스고 증가하면 마이너스다. 지금 마이너스 1331억 증가한 겁니다. 자산이. 요 자산은 사실은 거의 운전자본입니다. 운전자본. 제가 그 실제로 재무제표에서 따서 요 순변동본 3분기 금액을 보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했어요. 마이너스니까 563억. 재고 자산에도 증가했어요. 619억. 재고 자산의 감소가 플러스고 증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부호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왜 재고자산이 이렇게 증가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봐야 되지만 하여튼 제가 좀 검토한 바로는 2분기에 재고자산이 크게 줄었어요. 좀 비축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마치 정유업체도 그런 모습을 좀 봤는데요. 향후 좀 비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3분기 그 재무제표 나오면 한번 꼭 좀 보십시오. 영업 현금 흐름이 풍산의 경우는 어땠나. 그러면 그때쯤에는 좀 확신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탄력성을 좀 보이는 듯 하긴 합니다. 근데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순에 이게 원래 이게 풍산이라는 업체가 예.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진짜 동이라는 항상 2, 3개월치를 가지고 예.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그 자산의 스프레드로 먹는 그 이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럼 자꾸 돈값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구매를 하고 여기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분기를 일단 구매를 하고 물론 또 물동량에서 수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유도 스프레드 차이고 네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주린이가 알아듣긴 좀 어렵지만 이 풍산이나 뭐 철강 기업들도 이 스프레드 차이를 보통 2, 3개월치를 미리 사놓거든요. 그렇죠. 미리 쟁여놓고 쟁여놓고 있는데 지금 6,000불 하던 게 8,000불 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스프레드가 상당히 그걸로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료를 미리 쌀 때 사놓고 앞으로 분명히 오를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비축해놓으면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 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예요. 풍산으로. 맞습니다. 예. 더구나 2분기에 소진도 많이 됐는데 네네. 3분기에 많이 네네. 쟁여놔야 된다. 또 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물건은 또 이렇게 수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 포스코도 보면은 이 철강 가격이 지금 철의 원재료 가격이 무지 오를 계획이거든요.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철을 비축해놔야 돼요. 돈이 엄청 듭니다. 그게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그 효과가 맞고요. 이게 사실은 철강도 그렇고 비철도 그렇고 GDP의 어떤 상승에 따라 거의 수요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요가 가면 또 스프레드 차이도 많이 납니다. 철값도 오르지만 만드는 그 철강 제품 가격은 더 오르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주시할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중소형주도 똑같이 대형주를 분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분석 방법은 똑같은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코스피 아주 대형 초대형주 위주로 장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는 뭐 당연히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와 또는 미래가 사업성이 보장되는 중소형주가 갭매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업성 이런 관점에서 많이들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또 이 재무적으로 주진이라도 겁먹지 말고 기본적인 체크 항목을 통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스프레드 마진은 제품의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고요. 스프레드 마진의 혜택을 받는 산업은 대표님이 얘기하신 원자재 관련 산업, 그리고 화학 산업, 철강 산업이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로 스프레드 마진 구조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잘 설명하시죠. 간략하게 요약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주린이 입장에서는 보통 연도별로 실적을 체크하는데 연도별로 실적 체크하는 거랑 분기별로 실적 체크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기별로 실적 체크하는 게 이미 중요하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주린이 관점에서 분기별 실적 나오면 그걸 어떻게 실전 투자, 매수 매도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금융인데 여기 보면 연간 실적을 클릭하면은 연도별로 나오고요. 분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아까 봤던 2019년 9월, 12월 3분기, 4분기, 2020년 3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 실적이 보여지고 연별로 하면 연별 실적이 보여지고 사업 보고서는 연간도 발행되고 분기별로도 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무제표는 분기별로도 있고 연간으로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 분석할 때는 연간 흐름은 큰 장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평생 투자나 상당히 수십 년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분기 재무제표는 안 봐도 되죠. 연간 재무제표 중심으로 판단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최근의 분기는 보셔야죠. 왜냐하면 최근엔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 주식 투자는 분기별 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실적은 참고는 꼭 해야 됩니다. 계절성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 관점에서 꼭 참고를, 그러니까 한 7대 3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이 7, 연간 실적을 3으로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고요. 분기별로 보실 때 좋은 질문이셨는데 매출액, 기본적으로 가장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추세, 증가율 관점에서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추세적으로, 그리고 그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분기에서 감소가 이루어졌더라도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년도 같은 분기랑 비교하시면서 이게 계절성이 좀 있구나 뭐 그런 관점에서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한 달 전에 미리 또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서 요령 중에 팁을 드린다면 나는 고점에 물렸고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뭐 나이 많은 행세 아니면 힘든 행세를 하고 뭐 아주 비싸게 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정말 힘든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뉘앙스를 잘 파가시면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알려주면 문제가 되니까 그 뉘앙스로서 자꾸 전화를 하시다 보면은 터득하시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배 대표님 역시 그런 실전 비결을 알려주시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체크를 하셔가지고 작년이 어땠는지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배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꼭 부탁 말씀을 하신 거는 그 주린이들이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 책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 이 책의 내용을 갖고 많이들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내용 중간중간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꼭 좀 도움을 달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배 대표님이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내용을 주린이 수준으로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양 교수님이 주린이들 쉽게 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잘 지켜보시고 한번 강의를 한번 청취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춘 교수님이 레슨몬에서 정말 주린이를 위한 맞춤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기대 진짜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굉장히 준비를 저희가 많이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양대춘 교수님 그리고 배재현 대표님 모시고 주린이를 위한 재무제표 실전 투자 2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이 전부 나올 때쯤 양대춘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실전 투자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인터뷰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인사이트를 가진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정보와 지식과 유용한 팁을 전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양대춘 교수님, 배재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